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지는 23층 회의실. 진홀딩스 본사의 대의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에어컨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일본 키무라 그룹과의 전략적 협력 계약서가 띄워져 있었다. 세밀하게 구성된 조항들, 그러나 그중 한 문장이 문제였다. 박준서 프로젝트 팀장은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닦았다. 그는 몇 분 전 중요한 영어 표현이 잘못 번역된 것을 알아차렸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로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일본 측 대표 키무라 이사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의 손끝은 회의 테이블을 리듬 없이 두드리고 있었다. 조용했던 회의실에 누군가가 숨죽인 듯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죄송하지만 그건 단순한 오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신입 인턴 르나운이었다. 입사한 지 아직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대학 졸업생. 그녀는 작은 체구의 단정한 머리, 그리고 폼에 아는 도톰한 노트 하나만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최지연 비서실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하은 씨가 일본어도 알아요. 그 이야기 얼마나 복잡한지 알긴 아나요.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을 이었다.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번역된 문서에서 조정 조건이라는 표현이 제한 조건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말씀드린 거예요. 몇몇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준서 팀장은 그녀를 놀라움과 불쾌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봤다. 일본어를 한다고?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교 때 일본어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간 있었어요. 지연은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 인턴이 전문가보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엔 계약서 번역도 맡겨야겠네요. 회의실 안은 다시 웃음소리로 채워졌지만 하은은 아무 말 없이 노트를 꼭 끌어안았다. 다시 회의는 진행되었고 이사장 키무라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의 낮고 묵직한 일본어는 회의실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들었다. 키무라 이사장은 조용히 물었다. 의 협력적 태도를 표현해야 할 문장에 제한적인 어휘를 사용했는가? 하은은 주저하다가 손을 들었다. 제가 대신 통역해도 될까요? 준서 팀장은 당황하며 말렸다. 공식 통역사를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이미 일본어로 통역을 시작했고 이어서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로 설명을 덧붙였다. 정확한 발음, 분명한 문장, 그리고 단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해석. 키무라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굳어있던 그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아무도 이 작은 인턴이 그토록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준서 팀장은 마침내 말을 이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큰 회의에선 자제해 주세요. 인턴은 현장 지원이 우선입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335 자리를 떴고 지연은 하은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서면 곤란해질 거예요. 이 회사에서 신입이 선배에게 훈수를 두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고 조용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제가 주목받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단지 회사가 오해받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지연은 혀를 차며 말했다. 괜한 걱정 말고 커피나 잘 타세요. 그날 오후 모두가 퇴근하고 난 뒤에도 하은은 회의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흩어진 문서를 차곡차곡 정리하던 그녀 앞에 회색 수트를 입은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예,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하은은 놀라며 고개를 들어 인사했다. 강 회장님, 멋장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서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현 회장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회의에서 잘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선 정답을 말하는 사람보다 말을 참는 사람이 인정받는 경우도 많죠. 그럴 땐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요. 하온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다시 반짝였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기억해 줄 거라고 믿어요. 강 회장은 작게 미소 지은 뒤 말없이 회의실을 나섰다. 불 꺼진 공간에 혼자 남은 하온은 폼속 노트를 꼭 끌어안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괜찮아. 나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밖은 이미 어두웠고 서울의 불빛은 창밖에서 반짝였다. 하온의 그림자는 조용히 엘리베이터로 사라졌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날의 용기는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파도를 이겨내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진홀딩스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는 소리, 바쁘게 움직이는 하이힐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까지 모두가 하루를 전쟁처럼 시작했다. 그 와중에 윤하은은 여는 알처럼 가장 먼저 사무실에 도착했다. 아직 사람들의 자리엔 불이 꺼져 있었고 그녀는 커피 머신 앞에 섰다. 손에는 전날 받은 주문 리스트가 들려 있었다. 박 팀장은 아메리카노, 지연 실장은 설탕 없는 라떼, 이 대리는 바닐라 라떼, 한 명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에 익은 듯 한 잔 한 잔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종이컵에 이름을 써 붙이고 작은 쟁반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컵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끝에 힘을 주며 사무실을 돌았다. 커피 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혹은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온은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고 다음 자리에 커피를 놓았다. 그렇게 자신의 책상에 돌아와 노트를 꺼냈다. 어제 회의에서 나온 내용, 키무라 그룹과의 추가 조항, 번역 수정 내용까지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그녀는 사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었다. 인턴이기에 정보 접근 권한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겐 남들과 다른 무기가 있었다. 단 한 번 들은 숫자, 문장, 이름도 절대 잊지 않는 기억력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온은 구석에 앉아 김밥 도시락을 꺼냈다. 다른 직원들은 무리지어 예부 식당으로 향했고 그녀는 익숙하게 자리를 지켰다. 혼자 있는 점심시간은 그녀에게 학습의 시간이기도 했다. 옆자리에 두 과장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이 계약이 문제야. 키무라 측은 분명히 동남아 독점권을 강조했는데 그걸 우리가 또다시 검토한다고 하면 지연 실장이 그거 체크한다더라. 하온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단지 들은 대로, 기억된 대로 노트에 정리할 뿐이었다. 이 작은 기록들이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는 희망 하나로 오후 늦게 프린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출력이 중단되고 화면엔 에러 메시지가 떠올랐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오늘 오후 회의 자료 안 나오면 큰일인데. 그 순간 최지연 실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하온 씨, 프린터 좀 봐봐요. 또 뭘 잘못 건드린 거 아니에요? 하온은 조용히 다가가 프린터를 살폈다. 문제는 설정이 리셋되었고 연결이 끊긴 상태였다. 몇 가지 기본 조치를 하자 곧 프린터는 다시 돌아갔다. 다시 됐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인상만 찌푸렸다. 다음엔 좀 더 조심해요. 프린터 한번 멈추면 업무 전체가 늦어지잖아요. 하온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오히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 공로가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사무실은 조용해졌다. 하온은 자신의 자리에서 여전히 남아 있었다. 손에는 펜, 눈앞엔 노트. 그녀는 회의실에서 주운 파지 문서들을 모아 다시 정렬하고 잘못 인쇄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문득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엔드아포즈, 엄마 엔드아포즈라는 이름이 떴다. 하은아, 오늘은 어디니?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그 말에 하온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이미 그녀가 졸업한 지 오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억의 조각들이 사라져가는 엄마.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현실은 잔혹했다. 응,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오늘도 바빴어. 그래, 항상 밝게 웃어야 한다. 엄마는 내 웃는 얼굴이 제일 좋아. 전화를 끄는 뒤 하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매달 병원비를 보내고 있었다. 생활비 대부분은 병원으로 빠졌고 그녀는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정규직도 아닌 인턴 신분으로 이 회사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이유가 단순한 취업이 아니었다. 엄마의 기억 속에서 딸로 남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던 그녀의 어깨 위로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창문을 닫으며 직원 하나가 물었다. 아직도 안 갔어요. 요즘 매일 야근하네요. 하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잠시 거울을 보았다. 피곤한 얼굴, 다크서클, 메마른 입술. 하지만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 눈빛엔 한 줄기 빛이 있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빛. 자신만은 자신을 잊지 않겠다는 빛. 집에 도착한 그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다. 오늘도 기억했다. 작은 것들이지만 언젠가 이 기억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윤하은이 진홀딩스에 온 지 3주째 되던 월요일 아침, 회사는 유난히 분주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일본 키무라 그룹과의 추가 협약을 앞두고 각 부서가 자료를 준비하느라 밤낮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회의 일정은 빼곡했고 프린터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 하은은 늘 그렇듯 가장 먼저 출근해 회의실 문을 열었다. 어젯밤 누군가 급히 쓸어놓고 간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것들을 정리하며 페이지 번호를 맞추고 접힌 모서리를 펴고 잘못 끼워진 문서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정리되지 않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최지연 실장의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났다. 왜 이 파일이 안 열려? 지연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몇 직원들이 그녀의 모니터를 들여다봤지만 엑셀 파일은 손상된 것처럼 보였다. 그 안에는 이번 협약과 관련된 핵심 수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어제까지 잘 됐는데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잘 되긴 뭐가 잘 돼? 백업은 누가 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은 의자를 밀치듯 일어서며 하은을 바라봤다. 하은 씨, 이거 어제 만진 사람 당신 아니에요? 하은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어제 이 파일을 본 적이 없어요. 지연은 믿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라도 알아요?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파일을 마지막으로 수정하신 시간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지연은 짜증스럽게 답했다. 어제 오후 4시쯤이었을 거예요. 에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키보드를 받아들고 파일 속성 창을 열었다. 그리고 이전 버전 기록을 확인했다. 몇 번의 클릭 후 화면에는 손상되기 전에 파일이 나타났다. 여기 있습니다. 자동 저장된 이전 버전이에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지연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했다. 알겠어요. 됐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파일을 닫으며 덧붙였다. 다음엔 내 허락 없이 남의 컴퓨터 만지지 말아요.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냥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 일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IT팀의 남준호였다. 그는 사무실 한켠에서 서버 점검을 하다 우연히 그 장면을 봤다. 하은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무엇보다 당황하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고도 아무 말 없이 물러나는 태도는 이 회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깊어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각 팀의 보고가 이어졌고 숫자 하나, 문장 하나에도 날이 섰다. 하은은 회의실 맨 뒤에서 노트를 펼쳤다. 박준서 팀장이 언급한 수치,
지연이 강조한 일정, 키무라 측에서 요구한 추가 조건까지 그녀는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했다. 이 회사에서는 너무 많은 말들이 흘러가고 너무 많은 약속들이 쉽게 잊혔다. 하지만 하은은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회의가 끝난 뒤 준호가 프린터 쪽에서 하은에게 말을 걸었다. 아까 그 파일, 이전 버전 찾은 거 쉽지 않은데요. 하은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을 봤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동 저장 기능만 확인하면 돼요. 자주 생기는 일이거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도 보통은 그냥 넘기죠. 귀찮아서. 하은은 짧게 웃었다. 귀찮은 게 쌓이면 나중엔 더 큰 일이 되니까요. 그날 저녁, 지연은 박준서 팀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인턴 좀 눈에 띄지 않아요?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일은 꼼꼼하죠. 말은 없고. 지연은 표정을 굳혔다. 조심해야 할 타입이에요. 너무 나서지도 않으면서 다 보고 있는 사람.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준서는 그 의미를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하은은 다시 혼자 남아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출렁물들 사이에서 그녀는 우연히 키무라 그룹 관련 메모가 적힌 종이를 발견했다. 중요한 일정이 손으로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내용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유나한 보호자분이시죠. 어머님 오늘 조금 혼란스러워하셨어요. 하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안정을 찾으셨어요. 다만 최근 기억 혼란이 잦아지고 있어서요. 전화를 끊은 뒤 하은은 길가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회사에서의 작은 일들, 인정받지 못한 순간들보다 엄마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훨씬 더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면 기억이 흐려질 것 같았다. 그녀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기억할게. 엄마가 잊어도 내가 다 기억할게. 그 다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보이지 않아도 나는 여기 있다. 오늘도 조용히 지나갔다. 하지만 이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5월의 마지막 주, 진홀딩스는 분주한 한 주를 맞이하고 있었다. 일본 키무라 그룹과의 파트너십 재계약을 앞두고 전 부서가 바짝 긴장한 상태였다. 계약 갱신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다. 이번에 제대로 합의하지 못하면 수백억 원의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었다. 하은은 아침부터 회의실 문서를 정리하며 익숙하게 움직였다. 전날 사용한 화이트보드에 흔적을 지우고 의자 배치를 정리하며 커피잔을 수거했다. 팀장과 실장들은 여전히 그녀를 보조 인력으로만 여겼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냈다. 오전 10시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준서 팀장이 얼굴을 굳힌 채 IT팀을 호출했다. 3년 전 키무라 계약 당시의 원본 파일 누가 삭제했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계약서가 저장된 서버 폴더에 파이널 키무라 2019 언더라인센 V3로 명명된 파일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백업 폴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키무라 측이 요구한 특정 조항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파일 없이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최지연 실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파일, 지난달에 누가 검토하지 않았어요. 누구였더라? 직원들 사이에 서로의 얼굴을 살피는 시선이 오갔다. 누군가를 지목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실 문을 조용히 닫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하은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평소처럼 구석에 있던 인턴이 갑자기 중심으로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하은은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다. 해당 파일은 키무라 2019 파이널 3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고
저장 위치는 이 번서버 보조 폴더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간은 지난해 5월 14일 오후 4시 12분. 그때 최 실장님이 전송 오류로 3번 시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걸 어떻게 기억하죠? 하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그날 복사기를 사용하던 중 실장님께서 계속 전송이 안 된다며 짜증을 내셨고 파일명이 인상 깊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준서 팀장은 곧장 IT팀에 해당 경로를 검색하라고 지시했다. 몇 분 후 숨겨진 하이 폴더에서 해당 파일이 발견되었다. 누군가 실수로 폴더를 이동하면서 접근이 불가능해진 것이었다. 회의실 안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머머 직원은 하은을 다시 쳐다보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시간 많이 절약했네요. 준서 팀장이 처음으로 말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하은은 회의실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강대현 회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잠시 하은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파일, 당신 아니었으면 못 찾았을 거예요. 하은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우연히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연히 기억했다는 건 평소에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죠. 관찰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강 회장은 그녀의 노트를 흘끗 보더니 덧붙였다. 노트, 매일 쓰나 봐요. 네, 하루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다음 주 키무라 그룹과의 계약식에 참석해 줄 수 있겠어요. 통역 보조로. 하은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제가요? 저는 인턴일 뿐인데요. 경험은 직함이 아니라 태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은 짧았지만 하은의 가슴을 울리는 울림이 있었다. 며칠 후 공식 이메일이 각 부서로 전달되었다. 통역 보조 명단에 윤하은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웅성거렸고 최지연 실장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회의에서 한번 나섰다고 바로 계약식까지. 이건 선 넘은 거지. 하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했다. 하은은 조용히 그들의 시선을 견뎠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 한가운데 작게 적혀 있는 문장. 나는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아래 그녀는 또박또박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다. 기억은 때로 증거가 된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된다. 키무라 그룹과의 계약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홀딩스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한 분위기였다. 계약의 성공 여부에 따라 향후 3년간의 수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고 각 부서장은 밤낮 없이 보고서와 분석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윤하은의 이름이 통역 보조 명단에 올라간 이후 회사 내부에는 조용한 파장이 일었다. 비록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일부 직원들의 시선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특히 최지연 실장의 반응은 노골적이었다. 하은 씨, 다음 주 회의에는 나 대신 계약서 출력물 좀 준비해요. 번역본은 일본어 원본까지 같이 정리해서. 그 말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계약서를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문서 정리가 아니라 수많은 수치와 조항, 양측의 협상 내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일이었다. 경험 없는 인턴에게 맡기기엔 무리였다. 하은은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그날부터 자정까지 회사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다. 원본과 번역본을 나란히 배치하고 각 문장마다 표시를 해가며 의미 차이를 분석했다. 어떤 조항은 언뜻 보기에 단어 하나 차이였지만 그 뉘앙스가 계약의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전공 서적을 꺼내 다시 문법을 확인하고 뉴스 기사에서 의사 표현을 찾아 비교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하은은 그녀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 며칠 뒤 계약서를 최종 검토한 박준서 팀장은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이 정도면 완벽하네요. 누가 정리한 거죠? 지연 실장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인턴이 좀 도왔어요. 이름이
윤하온입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엔 분명 변화가 있었다. 같은 날 오후, 하은은 화장실에서 혼자 거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세면대에 양손을 짚고 숨을 고르며 자신을 다독였다. 눈가엔 피로가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 간단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커피로 정신을 붙잡으며 문서를 정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치는 건 누군가의 시선이었다. 도와주겠다고 나서지도 않았고 스스로 나서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에겐 주목받고 싶어한다. 난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 아니까. 그 순간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는 병원이었다. 윤아은 보호자분이시죠. 오늘 어머님께서 병실을 나오셔서 혼자 복도를 돌아다니셨어요. 다행히 다치진 않으셨지만 혼란 증상이 조금 심해지신 것 같아요. 하온은 입술을 깨물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화장실 벽에 등을 기대고 잠시 고개를 들었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고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렸다.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거구나.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기록하고 외우고 정리하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엄마가 점점 잊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녀는 더 많이 기억하고 싶었다. 엄마의 이름, 목소리, 웃는 얼굴, 좋아하던 노래까지. 언젠가 세상이 다 잊어도 자신만큼은 잊지 않겠다는 다짐. 그녀는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다시 단정히 머리를 정리했다. 그리고 평소처럼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갔다. 다음 날 강대현 회장은 박준서 팀장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이번 계약식에 하은 양을 동석시키는 거 확실히 결정했나? 일본어 실력도 출중하고 문서 이해도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신중합니다. 좋아.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부담 갖지 않도록 배려해요. 그날 저녁 하은은 집에 돌아와 오래된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엔 그녀가 회사에 처음 들어온 날 적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자꾸 보이지 않아도 의미 없는 건 아니다. 그 아래 그녀는 새 문장을 적었다. 사람들은 잊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나의 하루를 잊지 않겠다.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다. 6월의 초입, 여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선 이미 첫 번째 계절이 지나고 있었다. 6월 첫째 주 목요일, 진홀딩스 25층 대회의실은 새벽부터 준비가 한창이었다. 키무라 그룹과의 2차 계약 체결식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다. 앙측 대표단, 통역사, 전략기획실, 회의사업부 전원이 참석하는 자리였다. 회의실은 고요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양복 차림의 직원들은 서류를 챙기며 자리마다 물병과 계약서를 배치했고 대형 스크린에는 낭사의 로고와 협약 타이틀이 나란히 띄워져 있었다. 윤하은은 회의실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보조 통역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사실상 실전 무대는 처음이었다. 손에는 그녀가 직접 정리한 일본어 원문 계약서와 한국어 번역본, 그리고 수십 개의 노트 메모가 담긴 파일이 들려 있었다. 박준서 팀장이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회사의 비전, 랑측의 시너지, 계약 항목별 세부 계획까지 조리 있게 설명했다. 통역사는 조용히 그의 말을 일본어로 옮겼고 키무라 측 임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던 그때 키무라 이사장이 손을 들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어였지만 공간의 긴장도는 바로 변했다. 통역사가 말을 옮겼다. 2016년 체결된 기준 계약의 3조 2항에서 저희 측이 명시한 익스클루시브라는 단어가 이후 문서에서 인클루시브로 바뀌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문제의 조항은 바로 배타적 지력 유통권에 대한 부분이었다. 단어 하나가 계약의 의미를 정반대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항목이었다.
준서 팀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의 뒤편에서 최지연 실장이 당황한 듯 계약서를 뒤적였고 통역사조차 당황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바라보았다. 그건 내부 검토 과정에서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고의로 바꾼 건 아닙니다. 지연이 급히 말했다. 그러나 키무라 이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 조항 하나로 독점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 배타적 유통권을 요구했기에 가능했던 조건인데 그것이 배제되면 신뢰 문제가 됩니다. 순간 사무실 안에 공기가 식었다. 누군가 물을 마시려다 컵을 다시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때 하은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실례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지연 실장이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은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키무라 이사장을 향해 뚜렷한 발음의 일본어로 입을 열었다. 키무라 이사장님, 2016년 체결된 HEX 2016 계약서 원본은 기사에서 발송된 것으로 5월 12일 오전 10시 46분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3조 이항의 문구는 익스클루시브 디스트리뷰션 라이트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기사의 사토 전 수석 통역사가 주석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 해 독점 유통이라고 덧붙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사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옆에 앉은 통역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확인했다. 하은은 말을 이었다. 이후 2019년 수정본에서는 포맷 변경으로 인해 주석이 누락되었고 이로 인해 일부 번역 파일에서 인클루시브로 잘못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원본 서버에는 당시의 수정 전 파일과 주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키무라 이사장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이야마 선생, 저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죠? 통역사가 대답했다. 유나은 인턴입니다. 이런 사람을 인턴으로 두고 있다니 진홀딩스는 정말 운이 좋구나. 회의실 안에 다시 숨이 돌기 시작했다. 준서 팀장이 조용히 안도의 숨을 쉬었고 지연 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계약식은 예정대로 마무리되었고 서명과 악수, 사진 촬영까지 무사히 진행되었다. 키무라 이사장은 회의실을 나서기 전 하은에게 다가와 말했다. 일본에 오게 되면 꼭 연락하게. 이런 인재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군요. 하은은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저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모두가 회의실을 나간 뒤 박준서 팀장이 하은을 조용히 불렀다. 대단했어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 정확히 기억하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은은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저는 그냥 잊으면 안 되는 걸 잊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말에 준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리에 설 기회가 생길 겁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 나설 수 있어요. 그날 밤 하은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그날 회의의 모든 대화, 분위기, 감정, 실수, 반응을 조용히 적어 내려갔다. 페이지 맨 아래 그녀는 이렇게 썼다. 단어 하나가 기약을 바꾸고 한 사람의 기억이 회사를 지켰다. 기억은 언제나 침묵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있다. 키무라 그룹과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다음 날 진홀딩스 내부는 들뜬 분위기였다. 사내 메일에는 감사 인사와 성과 공유가 이어졌고 박준서 팀장은 전체 부서 회의에서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전 직원 앞에서 보고했다. 이번 계약은 우리 회사가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침착하게 대처한 일부 직원들의 기여가 컸습니다.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일부 직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회의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하은은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튿날 오전 회사 서버에 이상한 접근 흔적이 발견되었다. IT 보안팀은 긴급히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고
오후가 되기 전 직원의 계정이 일시 정지되었다. 곧이어 보안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다. 지난주 내부 자료 중 일부 중요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내 보안 정책에 따라 해당 시간대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특정 계정에서 접근 및 이동이 감지되었습니다. 그 계정의 이름이 발표되었을 때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윤하은 인턴. 하우는 자신의 이름이 들렸을 때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곧장 인사팀에서 호출이 들어왔다. 하우는 인사실로 향하는 내내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노트북을 제출하고 사용 기록을 검토받으며 그녀는 계속해서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인사팀은 차분하게 답했다. 기록상으론 하은 씨 계정이 접속했고 해당 파일을 외부 서버에 업로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 그런 파일을 본 적도 없어요. 계정이 해킹당한 건 아닐까요?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모두 인증이 필요합니다. 외부인이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다. 곧 이어 사내 공지사항에 윤하은 인터넷 정보 유출 관련 조사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게시되었고 사무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 조용한 애가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록하고 다닌 거야. 설마 계약 내용까지 빼돌린 건 아니겠지. 수군거림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그녀가 너무 튀려고 노력했다며 뒷말을 더했고 어떤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다. 하원은 자리에 앉을 수 없었다. 자신의 자리에 있던 노트들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수거되어 있었고 그녀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최지연 실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다. 실망이에요.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싶었나요? 하원은 눈을 들지 않았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니에요. 증거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런 건 실수라고 해도 용서받기 어려워요.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거예요. 사무실 안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 시선들은 동정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다. 단지 관찰이었다. 누군가가 무너지는 순간을 지켜보는 냉정한 관찰. 결국 하원은 임시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다. 퇴근 시간보다 이른 오후 3시,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다. 한 손에는 조그마한 화분, 다른 손에는 갈색 상자 하나, 그리고 품속에는 언제나 들고 다니던 노트 한 권이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 IT팀의 남준호가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하은은 먼저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한 얼굴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기다렸다.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준호는 곧장 서버 기록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했다. 하은의 계정으로 접속된 시간, 파일 이동 경로, 그리고 로그아웃 기록까지 너무 완벽했다. 오히려 완벽해서 수상했다. 그는 접근 기록 중 IP 주소를 확인하다가 같은 시간대에 또 다른 계정에서 동일한 폴더에 접속된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최지연 실장의 계정이었다. 파일 접근 시간은 하은의 계정보다 단 3분 전 누군가 하은의 계정을 열고 마치 그녀가 한 것처럼 파일을 움직인 후 흔적을 남긴 것이다. 준호는 정리된 스크린샷과 로그 파일을 들고 회장실을 찾아갔다. 강 회장님, 이거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강대현 회장은 남준호가 건넨 로그 파일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모니터에 띄워진 시간 기록, 접속 위치, IP, 접근 권한 목록. 모든 것이 명확했다. 분명히 윤하은의 계정으로 접근한 기록이 있었지만 그보다 앞서 최지연 실장의 계정이 동일한 파일에 접속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걸 외부에 알릴 수는 없겠지. 강 회장의 말에 준호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동기는 질투일 수도 있고 단순히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둘 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문 앞으로 걸어갔다. 저 멀리 빌딩 숲 사이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내가 윤하은을 계약식에 보낸 걸 누군가는 못마땅하게 여겼겠지. 그는 짧은 침묵 끝에 말을 이었다. 하은 씨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게 맞겠지. 하지만 아직 그녀는 회사 출입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복귀 명령은 내가 내리면 돼. 그리고 이 일의 처리도 내가 책임진다. 그날 밤, 하은은 조용한 자취방에서 노트를 펼쳐놓은 채 앉아 있었다. 공기 중엔 먼지가 떠다녔고 커튼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다. 상자 안에서 꺼낸 작은 화분은 이미 잎이 몇 개 시들어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노트의 모서리를 문질렀다. 회사에서 해소되지 않은 단 하나의 기록. 그 안엔 지난 2달 동안 그녀가 경험한 모든 기억들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낯익었다. 윤하은 씨, 강 회장입니다. 내일 아침 회사로 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은은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다시 진홀딩스 빌딩 앞에 섰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출근길이었지만 그녀에겐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출입카드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1층 안내에서 강 회장의 특별 승인으로 출입증이 발급되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강 회장과 박준서 팀장, 남준호, 그리고 최지연 실장이 앉아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하은 씨. 강 회장이 말했다. 하은은 조용히 인사했다.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실을 바로잡고 그 사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각자에게 묻기 위해서입니다. 준호가 노트북을 열고 접수 기록과 로그 파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전체 흐름을 따라가자 누가 어떤 시간에 어떤 폴더에 접속했는지 모든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다. 하은은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숫자를 읊었다. 14시 38분, 지연 실장 접속. 14시 41분, 하은 계정으로 파일 이동. 14시 44분, 로그아웃. 그녀는 그 흐름을 완벽하게 외워버렸다. 수치 하나, 시간 하나가 마치 자기 이름처럼 또렷했다. 설명이 끝나자 회장은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보았다. 최 실장, 해명할 게 있습니까? 지연은 굳은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건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제 계정이 자동 로그인 상태였고 누군가가 실수로. 이 회사 시스템은 자동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준호가 끼어들었다. 지문 인식과 패스워드 이중 보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윤하은 씨,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내부 징계, 법적 절차, 혹은 사내 복귀. 하은은 모두의 시선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눈을 감고 숨을 한 번 고르고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일을 기사하거나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회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걸어온 걸음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노트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꺼냈다. 이건 제가 남겨온 기록입니다. 하루하루 정리한 문장들, 회의 내용, 실수와 성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 기록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해온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걸. 회의실은 조용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윤하은 씨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인사원회에 해부하려 내부 징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은은 조용히 노트를 닫았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촉감은 예전과 같았지만 마음속 감정은 완전히 달랐다. 오늘의 기록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단단한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 윤하은은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달라진 건 많았다. 출입증은 아이엔테인 대신 스태프로 바뀌었고 자리는 임시 데스크가 아닌 정식 팀원의 책상으로 옮겨졌다. 이메일 계정도 보려되었고 사내 메신저에는 그녀의 이름 옆에 전략기획팀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존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이전의 무관심이나 경계가 아닌 약간의 경외와 조심스러움, 그리고 미묘한 거리감이었다. 하은 씨, 어제 보고서 정리 잘 봤어요. 수치 정렬 방식 아주 명확했어요. 박준서 팀장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정식 피드백을 줬고 회의 중 그녀의 의견을 묻는 일이 잦아졌다. 이건 하은 씨가 체크해봤죠. 기존 계약서랑 충돌 나는 부분 없는지 확인 부탁해요.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단순히 기록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분석하고 판단하는 역할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부의 균열도 느껴졌다. 특히 기획팀 내 몇몇 직원은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정식 채용됐다고 해도 인턴이 갑자기 실무 맡는 건 이상하지 않아. 어차피 회장 라인 타고 들어온 거잖아. 뭐든지 조용히만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은은 그런 말들을 모르는 척했다. 그녀는 늘 그래왔듯 말 대신 행동으로 증명하고자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준서 팀장이 그녀를 따로 불렀다. 다음 주 일본 출장, 하은 씨도 동행할 겁니다. 키무라 그룹 본사에서 중간 실적 보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문서 정리는 물론이고 현장 통역도 필요합니다. 하은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제가요? 아직 신입인데. 신입이지만 지금 가장 정확하게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하은 씨예요. 게다가 계약 초안부터 모든 변수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말에 하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출장 준비는 바빴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계획표를 짜고 회의 안건을 정리하며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다. 예전 같으면 밤을 새워 했을 일이지만 지금의 하은에겐 그것이 일상이었다. 출국 전날 사내 게시판에는 전략기획팀 내부 인사이동 공지가 올라왔다. 내용은 짧았지만 강력했다. 최지연 실장, 지방지사로 발령.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모든 사람은 그 의미를 이해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문책을 받은 것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결국 밀려났네. 회장 눈 밖에 나면 오래 못 버티지. 하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노트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썼다. 정의는 때로 말이 아니라 가정으로 증명된다. 일본 도쿄 키무라 그룹 본사에서 열린 중간 실적 보고 미팅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일본 측 임원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수치를 확인했고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 가운데 하은은 통역을 맡아 모든 내용을 정리했다. 그녀의 일본어는 문법적으로 정확했을 뿐 아니라 현지 특유의 겸손한 화법과 예의를 잘 담고 있었다. 특히 사토 부장이 그녀를 따로 불러 말했다. 윤 씨의 말투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언어만 옮기는 게 아니라 맥락과 의도를 함께 전달하네요. 그 말에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계약이란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출장을 마친 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박준서 팀장은 그녀에게 물었다. 하은 씨,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누군가 기억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 기록하고 싶어요. 복잡한 수치나 빠르게 지나가는 대화 속에도 놓치면 안 되는 진실이 있잖아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게 바로 전략이죠. 기억은 곧 미래를 지키는 무기니까요.
복귀 후 하운의 역할은 더 분명해졌다. 그녀는 계약 관리, 실적 분석, 외국계 기업 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파트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컸다. 하루하루가 무겁고 말 한마디, 숫자 하나의 실수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피곤했지만 그 피로는 이제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징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했다. 바로 지방지사로 발령된 최지연이었다. 지연은 하운을 보고 멈춰섰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고 먼저 입을 연 건 지연이었다. 회사 생활은 할 만해요. 하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도 많이 배우는 중이에요. 지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땐 내가 틀렸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너무 조급했어요. 하은은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지연이 돌아서기 전 하은은 그녀를 향해 천천히 말했다. 전 지금도 매일 노트를 씁니다. 실수도, 배움도, 감정도요. 언젠간 그 기록이 또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리고 그날 하은은 노트에 한 줄을 더했다. 어떤 이별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끝나야 한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진울딩수의 창밖 풍경도 변해갔다. 나뭇잎은 하나둘 붉게 물들었고 아침 출근길에는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다. 윤하은은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사무실에 도착했다. 책상 위에 정리된 문서들, 화분 옆에 놓인 따뜻한 커피, 그리고 가장자리가 닳아버린 노트. 그녀의 하루는 변함없이 시작되었지만 그 안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를 감지했고 누구보다 천천히 결정을 내렸다. 말보다는 기록으로, 속도보다는 방향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 박준서 팀장은 어느 날 조용히 그녀에게 물었다. 요즘은 노트에 뭘 적어? 하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잊어도 되는 일과 절대 잊어선 안 될 일을 나누는 연습이요. 그 말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 씨는 본능적으로 남길 것을 아는 사람 같아요. 가을 중순, 회사는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미국의 글로벌 브랜드 루이 테크와의 전략적 제휴였다. 앙사의 기술 협력과 콘텐츠 개발, 데이터 분석까지 포함된 복잡한 계약이었다. 계약 준비팀의 책임자로 박준서가 지명되었고 그가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은 윤하은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에요. 언어도, 문화도, 데이터 방식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은 씨가 함께 해준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하은은 잠시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말했다. 준비되어 있어요. 새 프로젝트는 숨가쁘게 돌아갔다. 매주 영어로 진행되는 화상회의, 시차를 맞추기 위한 새벽 보고, 정해지지 않은 틀을 채워나가는 매 순간.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은은 자신의 리듬을 지켰다. 기록하고, 분석하고, 질문하고, 필요한 것을 묻고, 불필요한 것을 걷어냈다. 사람들은 그녀를 냉정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회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사람을 믿는 행위라는 걸 그녀는 알았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 연리 행사에서 하은은 유유의 자리에 초대받았다. 바로 사내 올해의 사람으로 선정된 것이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강대현 회장의 추천이었다.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회사를 지키는 일이 되었고 누군가를 이해하는 일이 되었으며 제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노트를 들어 보렸다. 이 노트에는 수많은 사소한 일들이 담겨 있어요. 복사기 고장, 프린터 오류, 부서 간 오해, 정리되지 않은 계약 용어들. 누군가는 하찮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작고 사소한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신뢰를 만든다고. 행사장은 조용했지만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날 밤, 하은은 오랜만에 병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은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구? 하은은 익숙하게 다가가 웃으며 말했다. 하은이에요, 엄마. 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런데 익숙한 느낌이야. 하은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2025년 3월 14일 진홀딩스 첫 출근. 출근 시간 오전 7시 32분. 입구에 피어있던 노란 개나리. 처음 받은 엘리베이터 인사. 그리고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말해준 경비 아저씨. 어머니는 그 소리에 눈을 감았다. 창밖에 가을 햇살이 조용히 방 안을 비췄다. 하은은 책장을 넘기며 계속 읽었다. 자신이 기록해온 하루하루, 잊히지 않기 위해 남겨놓은 문장들, 그리고 누군가가 언젠가 잃어버릴지도 모를 순간들을 위해. 그해 겨울, 진홀딩스의 럴리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하는 사람, 조직에 필요한 진짜 인재란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윤하은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